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4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4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3월 1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이민년 계묘월 갑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갑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4월 1일 만우절이라고 하는 날이죠. 자, 저 이거 진짜 몰라서 오늘 알았는데, 이제 개념은 이제 명사인데, 요것이 4월 1일, 자, 서양풍습이라고 합니다. 서양풍습. 난 이게 만우절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고유 동양, 내지는 우리나라의 풍습인 줄 알았더니 서양 풍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악이 없는 거짓말로 서로 속이면서 즐거워하는 날인데, 오늘 또 즐거운 속임이 아니라 또 뼈에 사무치는 또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자, 만우절 뭐 재밌는 하루 보내는 건 좋은데요. 서로 피해 없이 마음 상하는 일 없이 특히나 이제 긴급 구조에 긴급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경찰, 뭐 예를 들어서 앰뷸런스 119 이런 데 장난치시는 분들은 없기를 바라면서, 뭐 어른들은 그러진 않았지만 이제 애들이 또 호기심에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또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거 서양 풍습이라고 하는 것 오늘 알았습니다. 저도. 자, 오늘의 명식, 자, 간목일간의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묘월에 간목에 태어났을 때 사주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데요. 제일 먼저 일간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첫 번째 천간이죠. 간목 일간들 대체적으로 우두머리 기질이 있다고 이렇게 통변하는 이유가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대표적인 글자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보고요. 특히나 이제 갑자 일주 같은 경우가 이제 천간은 갑으로 시작하고 지지는 이제 자에서 시작한 데서 갑자일주가 천간도 우두머리, 지지도 우두머리에서 갑자일주들이 좀 보스 기질도 있고 대장 기질도 있다 이렇게 보면서, 또 이제 일면에서는 또 갑자일지 자체의 인성, 그것도 정인이 되겠죠. 그래서 정인이기 때문에 마음도 좀 착하긴 하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사람에 따라서 일주만 놓고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고요. 사주 전반적인 틀과 대운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갑자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스 기질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주 원국의 짜임과 대운에 따라서 쫄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글자 나무가 되겠죠. 저 강원도 쪽에서는 낭구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되겠고, 나무의 기질, 나무라고 물성으로 보았을 때 나무지만 이건 따뜻한 온기를 뜻한다. 목화솜이라든가 따뜻한 패딩을 입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온기가 바로 목의 기운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특질, 특히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을목이라고 하는 것 내일 보겠죠. 이것도 특히 또 나무고 온기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 얘는 이제 특성상 같은 나무이긴 하지만 어떤 특징,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간목이냐 을목이냐에 따라서 그 성향이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음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 음양은 서로 대립되고 서로 대조되는 상반되는 개념이지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이 있어야 양이 있는 것이고 양이 있어야 음이 있는 것이죠. 남자가 있어야 여자가 존립하는 것이고 여자가 있어야 남자도 존립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고, 양이 예를 들어서 강하다라고 하면 음은 부드러운 개념, 양이 밝은 개념이다라고 하면 음은 어두운 개념, 양이 선이라고, 착할 선자 선이라고 하면 음은 악의 개념,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중에서 큰 나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을목은 그에 대조되고 상반되는 개념이니까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은 작은 나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간목 같은 것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쉬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곧고 강한 그런 나무라고 하면, 강한 나무라고 하면 음목인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잘 휘어지면서 유연하고 잘 휘어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면은 큰 나무, 아름답게 큰 곱게 위로 쭉쭉 하늘을 향해서 뻗은 그런 나무가 있는가 하면
썩은 풀이라든가 잘 휘어지는 그런 넝쿨 식물, 특히 칡넝쿨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을목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그러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목과 을목으로 나눴다. 왜 나눴을까요? 물론 목의 성질도 다르겠지만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용도, 쓰임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목이라고 하는 양목은 강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얘는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제목으로서 사용하기보다는 꽃을 피우는 용도로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경금으로서 작벌하고 정화로 경금을 단련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틀이 되는 것이고요. 을목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따뜻한 햇볕과 적당량의 물이 있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간목과 을목 같은 목이지만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다. 한 가지 더 플러스 첨언하게 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강하고 곧든 그런 재질의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지만은 간목이 예를 들어서 춘하절에 태어났을 때 이때는 성목, 다자란 성목이 아니라 생목, 자라고 있는 생목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과 마찬가지로 이때는 꽃을 피우고 새싹을 틔우는 그런 용도로서 쓴다. 그래서 이런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병화와 개수로서 이렇게 배합할 수 있는 상황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을목의 용도는 한 가지, 꽃을 피우는 용도, 목화통명에 이로운 그런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간목은 두 가지 용도가 있죠. 작벌에서 제목으로 쓰는 용도, 그 다음에 금방 말했던 것처럼 꽃을 피우고 새싹을 틔우는 목화통명의 이로운 용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간목의 주 목적은 무엇이냐, 목화통명이 되는 것보다는 다자란 성목인 것은 배워서 제목으로 쓴 것이 간목의 원래 용도다, 주 목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사주를 보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묘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 이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 봄이 되겠습니다. 봄. 그래서 봄은 묘월만 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묘진월이 모두 봄이 되는 것이고요. 인묘진월은 동방이다, 동쪽에 해당이 되면서 목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인묘진월 목이 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특히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인월과 묘월이 가장 목이 왕한 계절이 된다. 근데 제가 인월을 설명할 때는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 는 이때가 계절이 봄이면서 초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 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조후의 개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춘불용금이라고 해서 봄의 나무는 금을 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비단 묘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묘월도 봄의 나무, 춘하절의 나무는 성목이 아니라 생목으로 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금을 쓰기보다는 화를 취용해서 자라나는 봄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그런 나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인월, 묘월 특히 금을 쓰기보다는 화를 쓰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나 금을 쓰는 것을 가장 꺼리는 때가 인월 중에서 언제냐면은 자, 입춘이 되면서부터 인월이 되는 것이죠. 입춘이 되면서 그 다음에 우수가 되면 입춘이죠. 입춘에서 우수까지는 바로 겨울에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때는 마치 봄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춥습니다. 겨울하고 똑같죠. 이 경우에는 거의 금을 쓰는 경우는 아무리 목이 왕하다 하더라도 금을 쓰는 거는 마땅치 않고요. 만약에 우수 이후가 됐을 때 목이 왕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는 경금을 쓸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금을 쓰는 것보다는 인묘월에는 금보다는 화를 쓰는 것이 간목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 된다. 왜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춘하절, 그 안에서도 춘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봄에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시절이기 때문에 이때 금을 쓰게 되면 새싹을 틔우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춘절에 나무는 금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화를 쓰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묘월에 간목이 태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간목이든 을목이든 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신왕할 때가 되죠. 그래서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가장 신왕한 그런 사주가 될 수가 있는데, 이때 왕하다고 해서 경금을 쓴다? 물론 경금 쓸 수 있습니다. 목이 너무 많으면 봄에 나무도 예를 들어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과나무라든가 배나무라든가 봄에 꽃을 피웠는데 꽃이 너무 많아요. 그 꽃의 개수만큼 열매가 달린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꽃이 너무 많게 되면은 뭐냐면 우량의 어떤 그 종자, 우량의 사과라든가 배로 따야 되는데, 꽃이 너무 많게 되면은 과실이 제대로 연글질 못한다는 얘기죠. 가을에 이때는 봄에라도 꽃을 솎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솎아낸다라고 표현하죠. 아니면 필요 없는 것들을 이렇게 재해서 우량에 이제 고구마 이렇게 남겨놓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반적으로 묘월에 간목이 태어났을 때는 일단은 뭐다 화를 봐서 간목의 기운을 갖다가 바깥으로 발산시켜 주는 것이 꽃을 피우고 새싹을 틔우는데 도움이 되고요. 화만 있어서는, 이 발산시켜 준다는 것은 반드시 병화라든가 정화가 있어줘야지, 온기가 있어야지 봄의 나무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것이고, 또 봄에 나무가 화만 있고 물이 없다 그러면 봄에 나무가 말라버리게 되면은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수가 있어서, 수는 임수 개수가 있지만 임수보다는 개수가 있는 것이 더 좋고요. 무더기 개수가 없는 경우에는 임수를 쓸 수도 있지만, 임수를 쓰는 사람하고 개수를 쓰는 사람하고는 역량의 차이가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리고 병화 개수를 쓰는 경우 서로 붙어 있어서 안 된다. 병화 옆에 개수 바로 옆에 개수가 붙어 있으면 병화가 개수의 극을 받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병화 개수를 첨가해서 같이 쓰는 경우에는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 원격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병화가 이렇게 있으면은 같이 있는 경우는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개수는 월에 있던가 연에 이렇게 있어서 떨어져 있으면 되고, 아니면 천간의 개수가 아니면 지지로 자수 있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묘월의 간목은 병화와 개수를 쓰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 배합 법이 되고요. 만약에 화를 쓰는 것이 온당치 않은 경우에는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할 수도 있지만은 화를 쓰는 봄의 나무는 화를 쓰는 것이 금을 쓰는 것보단 월등히 공력이 어떻다?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간목 일간이 되겠고요. 묘월의 간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선생님 격국을 왜 봅니까? 어떤 분들은 격국 용신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주 명리는 그대로 옛날 것이 다 맞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은, 옛날부터 사주의 조합이 51만 8,400가지가 나옵니다. 51만 8,400가지를 이걸 이제 명리학을 통계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명리학을 통계학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어떤 학문을 분석해 나가는 학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누가 통계를 냈습니까? 51만 8,400가지. 이걸 내 가지고 나온 거 있으면 얘기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걸 또 통계학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51만 8,400가지를 갖다가 어떻게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걸 갖다가 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격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양인격은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정인격은 사주를 이렇게 보고 해서 10가지의 일반적인 격국을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보기가 부족하니까 이제 종격이라든가 내지는 전왕격이라든가 아니면 합합격이라든가 기타 제격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놔서 이렇게 통계를 내놨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이거 그러면 모순되는 게, 통계학으로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격국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것이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분석해 나가는 것인데, 그 분석의 방법을 가지고 이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어떻게 했다?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통계학으로 보든 분석학으로 보든 이거는 격국
격과 용신이라고 하는 그런 사주를 보는 무기인 거예요. 이 무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은 것을 보기 위해서는 돋보기라든가 현미경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걸 갖다 다 버려놓고 아주 미세한 걸 눈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격과 용신은 사주를 분석하고 파헤쳐 가는 그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인 것이지, 이걸 가지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온고이지신이라고 해서 옛것을 다 버려서는 안 되고요. 옛것을 답습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옛것이라고 해서 다 버려서는 안 된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풍습 있잖아요. 뭐 농악놀이라든가 우리나라 한복이라든가 이런 거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창피했습니다. 외국 가면은 가보지 않았겠지만, 외국 가면 뭐 정장에다가 뭐 외국 문물이 너무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 같아서는 우리나라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전통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김치라든가 요즘 한류 K 열풍이죠. K-팝, K 노래, K 영화, K 뷰티, K 우리나라 언어, 대한민국의 어떤 그 독창적인 한글이라고 하는 것, 이거 지금 중국 나라라든가 일본은 우리나라도 한자 문화권 안에 있지만은 걔네들은 고유의 자기 언어가 없죠. 물론 중국은 한자가 고유의 자기 언어겠지만은 일본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옛날에는 손으로 필기를 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요즘 디지털 그런 시대가 됐죠. 이때는 거의 키보드라고 하는 이 자판을 거의 활용을 해서 이제 입력 수단을 이제 하게 되죠. 앞으로 이것이 이제 더 발전하게 되면 이제 말로써 이게 이제 입력하는 거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말로써 이제 그걸 하게 되는데, 한자는 말로 이렇게 하기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 알아보니까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자를 타이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키보드 타자 수가 거의 못해도 저 같은 경우도 200타는 나오고요. 잘 치는 사람들은 뭐 500타 이상을 막 다 그냥 거뜬히 이제 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왜 일본 같은 경우, 일본에 많이 잘 치는 사람이 한 80타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디지털화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이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 문화라 고유 문화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한때 우리나라 것을 버리고 서양 문물을 많이 받아들여서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많았지만은,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 우리나라 것을 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 온고지신이라고 해서 옛 것을 깨끗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보존해 놓은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좋겠죠. 명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고래로 수천 년 동안 오는 명리 푸는 방식을 갖다가 필요 없다고 버려놓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는데, 알고 보면 턱도 없는 것들, 그런 걸 가지고 사주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개탄스러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또 깊이 팔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사주 짜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주 전체적인 국세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이것만 보면 되는 것이, 여기에 몰입해서 뭐 기타 제격 같은 거 보다 보니까 머리가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격국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격국은 어느 정도 보면 되냐면 10전격만 잘 알아도 80%에서 90%는 다 이 10전격 내에서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10%에서 15%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전왕격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종격이죠. 기명, 종격이라고 해서 종격, 나를 버리고 종하는 종격, 그 다음에 합화격, 이 정도에서 거의 10%를 차지하고, 나머지 기타 제격은 1% 미만인데, 기타 제격이 수십 종이 넘습니다. 그런 거 파고 있으니까 격국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10전격만 제대로 알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80%는 해결할 수 있다. 그죠? 이 10% 10개만 알면 되는 거를 뭐 이상한 여기는 격도 아니고 기타 제격 가지고 뭐 자요사격, 추교사격, 뭐 도충격, 뭐 이런 것들 공부하고 있으니까 격국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볼 때 필요한 무기와 같다. 그래서 사설이 좀 길었는데, 오늘 일간 양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는 묘목은 음목이 됩니다. 그래서 양대음이죠. 양대음인데, 이건 중요한 것은 양대음이면 겁재가 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이걸 겁재격이라고 보는데, 월지가 겁재이면서 저기 제왕이 됐을 때 이걸 겁재격이라고 보지 않고요.
양인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인격은 한자를 저 양양자에다 칼날 인자를 쓰지만 볕 양자에다가 칼날 인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인격은 이런 양자를 변양자를 쓰죠. 그래서 양인격은 양간만 있습니다. 양간만 양인격이 있는 것이고요. 음간은 음이는 있을지언정 음간은 양간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유튜브를 보면 음과 을목인데 뭐 예를 들어 신금인데 양인격이다 이렇게 마시는 분들인데 잘 몰라서 하는 소리고요. 양인격은 양간만 논하고 있다. 그리고 양인격이 되면 신왕 사주가 되겠죠. 당연히 원령 가짱 왕한 때 일간이 태어났기 때문에 양인격은 일간 신왕하죠. 대체적으로 신왕하면 관사를 쓰는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부용신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왕한신은 관사를 써 억제하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왕자의 억하는 것이 좋은 것이 있고요. 왕자의 설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왕자의 억이라고 하는 것은 왕한 것은 관살로서 억제한다,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 즉 예를 들면 경금이 왕했을 때 간목이 왕했을 때 경험을 쓴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 왕자의 억이 되는 것이고요. 왕자의 설이라고 하는 것은 왕한신은 그 기운을 갖다가 배출시켜준다, 발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 왕했을 때 경금을 쓰지 않고 병화라든가 정화의 식상을 써서 간목의 기운을 발산시켜주는 것을 왕자의 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자의 억이 좋은 일간이 있고요. 왕자의 설이 좋은 경우도 있고, 같은 일간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왕자의 억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왕자의 설을 하는 경우가 있죠. 간목일간이 신월이라든가 6월 같은 때 태어났을 때는 왕자의 억을 하는 것이 경금으로서 작벌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봄, 여름에는 왕자의 설을 하는 것이, 특히 춘절에는 왕자의 설, 식상을 쓰는 것이 더욱 좋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잘 알아야지만 이런 것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묘월의 간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상인 화를 지용한다. 병화든 정화든 화를 지용해서 설기순세해 주는 것을 필요하고요. 간목 봄에 화만 있고 수가 없으면 나무가 고사 말라버리기 때문에 개수로서 배합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 배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묘월 자체만으로도 일간이 굉장히 왕한데 연지의 인목이라고 하는 녹을 다시 하나 보게 되면 이거는 거의 태왕하다, 태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다 쓸 수가 있어요. 왕자의 억해서 식상을 쓸 수도 있고요. 식상을 쓸 수도 있고, 또 왕자의 설이라고 해서 식상을 쓸 수도 있고, 왕자의 억이라고 해서 경금으로서 목을 갖다가 작벌하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간목을 작벌할 땐 경금을 쓰는 것이, 신금 가지고는 간목을 작벌하는 공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뿌리 있는 경금이 투출해가지고 경금 이렇게 투출되어 있고요. 신금을 예를 들어서 뿌리를 이렇게 얻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왕자의 억이라고 해서 봄의 나무라도 뭘 쓴다? 경금으로서 억제하는 용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뭘 보면 안 된다? 수를 보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수가 많아지는 것은 크게 좋지 못하다. 왜냐? 병화를 쓸 때도 수가 많아지는 것은 별로 좋지 않고요. 경금을 쓰더라도 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건 좋지 못한 그런 사주 국사가 되겠죠. 월간의 개수, 개수 한 점 정도 있는 것. 이거는 뭘 쓸 때? 병화를 쓸 때는 개수가 한 점 정도 있는 건 나쁘지 않지만 수가 다시 이렇게 좀 묘월에 많아지는 것은 좀 온당치 못하게 되겠습니다. 단 뿌리가 없어서 다인 줄 알았더니 일지의 자수 갑자일주가 오늘은 갑신일주죠. 갑신,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갑신, 이것도 이런 신자가 아니고요. 이런 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신일주가 되게 되면은 이 개수, 임수가 신의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요거 인신충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인신충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시지에 다시 인목을 보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인신충이 되지만 이 글자하고 충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신금하고 얘는 충이 되지 않는다. 원격되어 있으면 충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 충합니다. 떨어져 있으면 충을 못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원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인목이 왔을 때는, 이때는 이 인은 얘하고 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금을 쓸 것이냐 화를 쓸 것이냐인데, 어떤 경우라도 임계수가 있을 때는 좀 좋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수가 있을 때는 금을 쓰는 것보다는 화를 쓰는 것이 더 온당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을 쓰기보다는 화를 쓰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우절, 그냥 뭐 그런 날이고요. 자, 생시를 보게 되면은, 제가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시. 요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금을 쓰든, 화를 쓰든, 중요한 것은 묘월에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좋지 못하다.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수가 적당히 있어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하는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데, 화가 투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금이 있는 상태에서 자시를 얻게 되면 신자수국을 하게 되죠. 신자수국에 임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금을 쓰든 화를 쓰든 저 수는 문제가 된다. 인성이 나를 생해주는 수생목해서 나를 생해주는 것인데 오히려 저 수 때문에 일간간목이 뭐예요? 망하고 있습니다. 화를 쓰자니 저 수가 화를 극할 것이고 금을 쓰자니 저 수가 금의 기운을 설기하기 때문에 갑자시 좋지 못한 생시가 될 것이고요. 의례시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이 금을 쓰냐 화를 쓰냐의 기로에 있을 때 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쓰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쓴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는 화를 쓰는 것이 갑자시든 을해시든 화를 쓰는 것이 월등히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을축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병인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지에 있는 인목하고 얘는 충하지 않지만은 얘하고는 이렇게 충이 됩니다. 인신충. 그러면 얘도 깨지고요. 얘도 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수의 근원이 이렇게 깨지게 되는 것이고 병화는 큰 지장은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병화의 뿌리인 인목이 깨지기 때문에 이 병화도 상해를 받지 않습니까? 물론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이 병화가 시지에 있는 병화라고 해서 시지에만 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연지, 월지, 일지가 된다라고 하면 일지에도 다 뿌리를 둘 수 있죠. 천간에 있는 글자는 내 지지에 모두 통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원령에 통근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묘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사양이 징기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병화이기 때문에 이 병화는 약하지 않고요. 연에 멀리 있다 하더라도 인중병화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병화는 인신충 이것이 충하다 하더라도 문제될 판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신금이 깨져 있다 하더라도 인계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좀 국세는 갖췄지만 일시로 저 인신상충되는 것 결코 좋은 국세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인신충으로 인해서 수운으로 가도 문제가 되겠고 화운으로 가도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병화가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화운을 간다 하더라도 화운을 가게 되면 수기가 좀 부족한 그런 왜냐면 임계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 근원이 깨져 있기 때문에 화운으로 갔을 때는 수기가 좀 부족한 것이 좀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디로 간다? 그쵸?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충은 되지 않습니다. 뭐 묘신 암합이 그런 것까지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겠고요. 암합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 가지고 뭐 큰 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라는 국가하고 B라는 국가하고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국가에서 단합을 해야 되고요. B라는 나라는 B라는 나라에서 그거 단합을 해야 되겠죠. 지금 우크라하고 예를 들어서 러시아하고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꼭 그 안에서 그 첩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크라에서도 꼭 러시아하고 내통하는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도 우크라하고 또 내통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게 서로 그 암적으로 보이지 않게 서로들 이렇게 암약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암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게 뭐 전세 큰 틀을 이렇게 사주 명리학에서 암합이 있다고 해서 그 틀을 크게 해칠 정도의 큰 그런 영향력을 얻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셔도 제가 봤을 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충되지 않고요. 뭐 병화는 아니더라도 정화 투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목화가 이건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금수운으로 가는 것 금수운이 아니라 목화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금수운으로 갈 때는 이것이 병화가 아니라 정화이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갔을 때는 좀 조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게 되고요. 뭐 어떤 거 볼까요? 기사시 같은 경우 기토가 일간 간목과 각기 합하려고 하는 이것이 이제 갑기 합토가 되지 않습니다. 각기
합토가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 이거는 그냥 탐합하는 것이고요. 지지로 되죠. 사실 합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오히려 수가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그렇죠. 목과 운이 이건 운으로 가야지만 발복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이런 거예요. 경호시가 됐을 때. 자, 화는 투출되지 않았고요. 신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뭐 인신충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금이 뿌리 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 투출되어 있는 경금이 있기 때문에 화를 쓰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금으로서 간목을 갖다가 뭐 할 수 있다? 작벌해서 제목으로 쓸 수 있다. 그리고 경금을 쓸 때는 경금만 써서는 안 되고 정화로서 뭘 해줘야 된다? 경금을 단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경금이 뿌리를 있고요. 뭐 투출된 정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5종 정화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세는 갖춘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냐, 역시나 수가 많아가지고 금의 기운을 이렇게 설기하는 것, 그 다음에 화로서 금을 단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수는 뭐예요? 금의 기운을 설기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화를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를 용신으로 써서 간목의 기운을 설하는 곳을 쓸 때는 개수가 수는 목의 뿌리를 어떻게 한다? 배양해주는 역할을 하지만은 금을 쓸 때는 수는 오히려 기신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임신계유시 하나만 봐도 똑같은 거니까 임신계유시 중에 이제 하나만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묘월에 이제 임수 투출되어 있지, 임수 3개, 임수 2개, 개수 하나, 신금 2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금수 왕양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건 수가 필요 이상은 너무너무 많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무토가 와서 또 이런 경우에는 수를 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상황에 따라서 무토도 쓸 수가 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목이 왕할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경금과 정화를 쓴다라고 하면 나머지 글자들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필요하면 쓰는 것이고요. 필요 없으면 쓰지 않습니다. 제가 간목할 때 제가 무토 얘기는 잘 안 하죠. 무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사주가 이렇게 짜여져 있을 때는 수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아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토가 있어서 수를 제하는 것이 좋은 거죠. 이거는 무토를 항상 쓰는 건 아니죠. 간목은 왕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가을에 간목은 경금정화는 상시 쓰는 용도라고 하면 무토는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설명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임신시가 돼서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저거는 무토의 용도가 생긴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안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만우절 강의, 오늘 만우절에서 제 강의가 거짓말은 아니고요. 열심히 성실하게 설명드렸으니까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